중간에 제가 코드셀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요. 선그래프를 전체 데이터를 다 선그래프로 그냥 그려봤어요. 마커 없이 선그래프를 그렸고요. 매일매일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기간,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기간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 금액을 보시면 1900년대, 1990년대 초반에는 400달러가 채 안 됐던 그런 주식들이 2000, 그 거의 1600달러 근방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거의 4배 정도 뛰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썼던 리샘플에서 룰을 연도라는 걸로 해서 Y를 썼죠. Y를 썼고, 뒤에 이자를 썼어요. 이자를 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연도별로만 딱딱딱딱 끊어서 본 거죠.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그래서 각 연도에서 평균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각 연도에서 평균값을 계산해서 여기는 자료가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밖에 없어서 2월 달부터 12월까지의 그 평균인 거고요. 아마 91년도는 1월 1일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있을 거고, 그거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 여기서 이 룰에 대한 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Y2라고 쓴 이유는 연도이기 때문에 Y2라고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도는 사실 Y가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2요. 뒤쪽에 있는 2는 다른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연도별이라고 했을 때, 인덱스를요, 인덱스를 1990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990년 1월 1일을 하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1990년 12월 31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1년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and의 의미는 뭐냐면, and의 의미는 연도의 마지막 날짜를 인덱스로 써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SPX, with index, resample, resample, 룰을요. 룰이죠. 룰을 연도, 스타, 2가 en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nd. 그럼 end의 반대는 start 아닐까요? start. 그리고 평균, 이렇게 해서 결과 한번 볼까요? 날짜들이 전부 다 뭘로 찍혔어요? 90년 1월 1일, 91년 1월 1일, 끝에 가서 2011년 1월 1일이라고 찍혔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만드는 거를 그 기간의 시작 날짜로 쓸 거냐,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쓸 거냐라는 그런 의미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는 1월 1일이라고 한 데이터는 없어요. 1990년에 대해서는. 1990년은 2월 1일부터 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도 보시면 2011년 10월 14일이 조사가 되어져 있는 가장 마지막 날짜예요. 근데 우리 엔드로 찍었을 때 보시면 항상 12월 31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룰에서 이 YS라고 하는 이거의 의미는 어, 이어에서 첫 글자, 그리고 스타트에서 첫 글자. 그래서 이 인덱스를 해당 기간에, 리샘플링하는 해당 기간의 시작 날짜를 인덱스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시작 날짜를 인덱스로. 그래서 요거는 시작일을 그 인덱스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전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했었던 거죠, 요거.
여기에서 Y2의 의미는 여기서 물 그리고 Y2는 이거는 이어 and의 의미고요. 그 기간의 종료일을 뭘로 하겠다? 인덱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연도의 마지막 날짜를 여기 인덱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분기별로 한번 해볼까요? 연도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분기별, 분기별 주가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X by 분기는 영어로 쿼터라고 얘기를 해요. 쿼터. 그래서 SPX by 쿼터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리샘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룰을 분기가 쿼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쿼터 S 써볼까요? 쿼터 S 그리고 평균. 자, 이렇게 하고서 SPX by 쿼터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90년 1월 1일 다음은 90년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분기의 시작 날짜를 인덱스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1사분기잖아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가 2사분기고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가 마지막 4사분기죠. 분기의 시작 날짜를 인덱스로 해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해주게 되면 값은 똑같아요. 평균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평균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분기의 마지막 날짜를 뭘로 하겠다? 인덱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네,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음. 날짜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날짜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피겨의 크기를 조금 늘려줄게요. plt.figure, 피겨 사이즈 10으로 할까요? 1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런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라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라인 플롯. 데이터만 주시면 돼요. SPX, I 쿼터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LT.grid를 그려줄게요. 그리드를 그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show. 옆으로 조금 더 늘렸어요. 아무래도 그 찍히는 점들이 많을 거니까. 마커를 표시하실 수 있으세요? 마커 표시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마커. 마커즈가 아니에요. 마커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네.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십자가. 네. 십자가 모양이 잘 안 보이긴 하는군요. 좀 작아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까 연도별로는 그냥 꾸준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만 보이는 거고요. 분기별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도요. 꾸준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살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분기별로 약간의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대체적인 경향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겠지만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월별. 이번에는 월별 해볼까요? 월별. 월별 주가 평균. 날짜별은 따로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셋이 시간별로 이루어져 있다. 주가가 그 매 시간별로 장 시작했을 시간부터 장 종료할 때까지 시간별로 그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별 주가 평균도 따로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별 종가만 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일별 주가 평균을 가지고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데이터셋 자체가 일별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통계를 낼 수 있는 거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 뭐 이런 게 있겠죠. 아, 주별로도 가능하긴 하겠군요. 주 단위도 가능할 겁니다. 주 단위도. 네. 월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월별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월별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by mont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트 타임 죄송합니다. 날짜 시간을 인덱스로 갖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고요. 여기에 룰에서 month니까 M 아닐까요? 시작 날짜를 쓰면 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출력까지 하겠습니다. by month. 우리 2월 달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2월 달부터 있었고, 2월 달 다음은 3월 달이겠고, 3월 달 다음에는 4월 달이겠죠. 날짜가 전부 다 뭘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시작 날짜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end라고 하게 되면 평균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평균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month의 마지막 날짜가 인덱스로 표시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요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더 많아졌죠. 행의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프를 옆으로 더 늘려볼게요. PLT 비교, 비그 사이즈 20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SNS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SPX인데 by months. 요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lt grid plt show. 같은 코드가 좀 반복이 되는군요. 이렇게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어, 데이터 프레임만 넘기면 되고 네. 그러면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코드 반복되는 건 함수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월별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죠. 월별 데이터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락이 있었고요. 내려갈 때도 등락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여기에 왔으려나? 아니면 더 떨어지려나? 모르겠네요. 네, 요즘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미국의 주가를 1990년대 초반부터 그 다음에 2010년대 초반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자료들에 대해서 SPX 500 주가, 또 미국의 500대 기업 주가들을 저희가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리샘플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 시간별로 변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기간별 통계를 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어, 데이터셋은요,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냐면, 뱅크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건데요. 이거는 제 GitHub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GitHub 제이크5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빅데이터 57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세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뱅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뱅크 리스트. 뱅크 리스트. 자,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네, 이런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뱅크 네임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시티라고 하는 거 있고요. ST, SERT, 어카이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어요. 로 파일 한번 볼까요? 로 파일 보시면은요. 컬럼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컬럼이 있어요. 7개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 줄부터가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릴까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컬럼은 은행 이름이에요. 첫 번째 컬럼은 은행 이름이고요. 미국에 있는 은행 이름이에요. 미국에 있는 은행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티라고 되어져 있죠. 그 은행이 위치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ST라고 되어져 있죠. ST는 그 은행이 위치한 주예요, 주.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의 이름이 약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리노이즈, 뭐 캔사스, 뭐 LA 뭐 이런 식으로 주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RT가 뭐였더라? 요거는 한번 제가 저도 까먹었네요. 뭔가 무슨 번호예요. 번호고요. 그 옆에 acquiring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cquire는 획득하다잖아요. 획득하다. 인수한 회사예요. 인수한 회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페더럴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망했고요. 이 은행을 인수한 회사가 로열 세이빙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인수를 했어요. 망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클로징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클로징 데이트가 이 앞에 있는 은행이 망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문 닫은 날짜예요. 문 닫은 날짜. 문 닫은 날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컬럼이 아마 업데이티드 데이트라고 되어져 있죠. 업데이트. 그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업데이트한 날짜예요. 이 은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스테이트가 바뀐 날짜가 있겠죠. 최종 업데이트가 된 날짜가 업데이티드 데이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날짜는 비슷할 수도 있고요. 뭐 약간 뭐 2, 3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망하고 그 다음에 인수되기까지 뭐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아시겠죠? 어, 무슨 은행이 어떤 도시에 어떤 주에 있는 어떤 은행이 망해서 어떤 은행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이 은행이 문 닫은 날짜는 클로징 데이트에 있어요. 클로징 데이트.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실 거고요.
여기 row라고 하는 버튼 있죠? row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하시면 돼요.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다시 우리 여기로 와서 뱅크 리스트 파일이라고 할까요?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github.com jko 제 거고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57개 그 다음에 raw 파일 이란 뜻이고요. 뱅크 리스트 CSV 파일이 있는 위치예요. 그죠? 자, 파일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이 뱅크리스트.csv 파일을 읽고요.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세요. 네. 이거 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나서 변환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read CSV를 할 때 날짜 타입으로 변환하셔도 돼요.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수들은 컬럼들은 반드시 date, time 타입으로 변환을 꼭 하세요. 어, CSV를 read CSV를 할 때 변환까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어 놓고 컬럼들마다 하나씩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하셔도 좋아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은데 어쨌든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컬럼이 아마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해 주세요. 변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기간별 통계를 하시는 건데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숫자. 이거 숫자도 찾으시고요. 그 은행 수를 시각화도 해보세요. 연도별이면 분기별도 가능할 거예요. 분기별 파산한 은행 숫자. 이것도 시각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월별 파산한 은행 숫자도 시각화를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연도별, 분기별, 월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할 때 그 파산한 날짜, 어, 파산한 날짜는 클로징 데이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티드 데이트 말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업데이티드 데이트를 쓰든 클로징 데이트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파산한 날짜는 클로징 데이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샘플을 해야 되겠죠? 리샘플 하신 다음에 통계 함수 적용을 해야 되겠죠? 통계 함수 적용만 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거를 남은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